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지 했던 건데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제 채널의 주력 컨텐츠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폴리탄 괴담의 시초. 원래 나폴리탄 괴담이 매뉴얼, 규칙 괴담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해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인다. 나는 가게를 나온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이게 왜? 뭔데?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나폴리탄이라는 장르가 그런 오묘함과 불확실성을 독자 개개인이 상상하며 즐기는 괴담이니까요. 그래서 나폴리탄 괴담들을 보면 별도의 해석이 없습니다. 창작자가 해석을 제시해버리게 되면 상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론 나폴리탄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거죠. 위의 이야기 또한 공식적인 해석은 없습니다만 저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인육 스파게티라는 해석입니다.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일본에서는 꽤 흔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폴리탄을 음식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한국 사람을 코리안, 미국 사람을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폴리의 사람, 즉 나폴리탄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스파게티가 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식인과 관련된 괴담에서 인육의 맛이 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찾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도 두 번째에는 그냥 먹었던 거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을 발음만 똑같은 토하루로 읽을 수 있는데 도자는 도살하다 할 때 그 도자입니다. 만약 저 뜻이라면 도살의 레스토랑 정도로 해석이 되고 인기 메뉴의 인기는 닌키로 읽으면 인기라는 뜻이지만 사람인 기운기, 히토케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인기척 할 때 인기와 같은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의 기운이 들어간 메뉴. 마지막 부분을 종합해보면 사람의 기운이 들어간 메뉴, 나폴리 사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약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감각이 멀쩡했기 때문에 이상한 맛이 난 거고 두 번째부터는 마약으로 인해 감각이 이상해져 맛있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밖으로 나와서 깨달은 것.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것은 처음 먹었을 때 이상하게 짜고 머리가 아프다는 부분입니다. 그 후 2010년대 후반 규칙 괴담 매뉴얼 괴담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무난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은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상상하면서 들을수록 공포와 재미가 더더욱 증가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멍해져 있는 인간을 홀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요즘 날씨도 많이 풀리고 날도 좋은데 민서 데리고 간만에 동물농장이나 다녀올까? 올겨울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 아니, 뭐 딱히 준비할 건 없고 내가 예약해둘게. 민서랑 준비하고 있어. 저희 동물농장은 주말만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시고 관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사오니 저희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사용하여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저희 동물농장에는 빨간 눈의 토끼는 없습니다. 모종의 사고가 발생한 작년부터 농장에서 사육을 중단하였습니다. 토끼우리 역시 철거되었습니다. 만약 빨간 눈의 토끼를 본다면 우리 안의 토끼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동물농장 이용권은 팔찌 형태로 입장시 직원에게 이용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형태의 이용권은 없습니다. 1년에 4번 카드 형태의 이용권이 발견되어 알려드립니다. 습특시 고객센터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곳에는 7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 뿔이 달린 백마가 있다면 서둘러 도망치십시오. 수많은 전설 속에서 유니콘은 신비롭게 묘사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사의 자질이 없으며 유니콘은 그러한 자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희 동물농장의 야외에서 종류와 상관없이 알비노 동물을 발견하신 분은 직원에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비노 동물은 주간에 더욱이 야외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목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의 목에 목줄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재빨리 목줄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에게 목줄이 채워져 있고 그 사람이 유독 사나워 보인다면 멀리 떨어지십시오. 가까이 간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각 동물에게 줄 수 있는 먹이는 매점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매점에서 판매하는 먹이만 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동물농장에는 아직 여러분과 만나기에는 이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특별한 곳에서 사육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입니다. 동물농장 내 유전자 변형된 거미는 없으며 거미에게 물려 신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거미 혹은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으셨다면 바로 의료실로 와주십시오. 만약 동물 표지판을 살펴보던 중 표지판에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라는 동물의 내용이 적혀있는 표지판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아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뒤로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 다시 하던 활동을 이어하셔도 좋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수칙이 어느 동물원에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발달된 고등 생명체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행위를 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을 본다면 노란색 명찰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그 동물들은 인간을 모방하도록 진화한 동물들이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돼지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거나 돼지우리 안에 침대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상하게 동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사망한 날에 저희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 농장을 나가시기 전 소금을 꼭 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농부가 동물을 도축하고 있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즉시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동물을 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동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동물들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보는 그 동물 또한 그중 한 개체일 뿐입니다. 그런 동물의 목에선 간혹 목줄의 흔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흉내낸다면 당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동물들은 듣는 주파수가 사람하고는 다르며 이건 그들에게서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농부 콘셉트를 한 여성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탐하며 인파 속에 숨어든 그들은 끝까지 먹잇감을 찾고 쫓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농부 콘셉트를 한 여성을 본 이용객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외투 혹은 담요로 감싸주십시오. 동물농장 내 촬영은 허가하지만 플래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스트레스 관리 차원이지만 꼭 살아있는 동물의 스트레스만을 위함은 아닙니다. 가끔 동물이 아닌데 동물인 척 하는 생물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시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오리 사육장 안에 있는 호수 안에 사람을 닮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신다면 5초 이내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오리를 잡아먹으려는 무언가일 뿐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동물들을 만지고 난 후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위생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노리지 못하게 함도 있습니다. 단, 동물들에게 손을 씻었다는 티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은 생각보다 영리하며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물농장에서 나가실 때는 소지품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최대한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동물들을 처치하기 곤란해집니다. 야, 여기야, 여기. 상민아 반갑다. 이게 몇 달 만이냐? 왜? 어색하냐, 그래서? 뭐래 병신이. 야, 근데 메로나 때문에 1학기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더니 뭐 실습은 하는구나. 다행이네, 진짜. 야 그니까 그 대학생도 됐는데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아닌가 했다. 야, 근데 우리 실습실이 구독관이었냐, 좋아요관이었냐? 아마 구독관일걸? 야 씨발 늦었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과 학회장 세모미입니다. 메로나 때문에 한 학기 온라인 수업과 실습 수업은 취소되었는데
뭐 어떻게 실습은 그래도 나와서 진행하게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과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사용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요. 네. 뒤로 돌려주세요. 이건 실습실 안전수칙서인데요. 이건 실습실 이용 전 한 번씩 꼭 읽고 실습실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구두로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수칙서에 나와 있는 수칙을 어기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 또는 강제 퇴학, 휴학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고 긴 시간 아니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실습실은 항상 정결하고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실습실은 우리 과에서만 이용하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A, B, C반 총 12반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용 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습실은 19시에 조교가 퇴근을 하며 문을 닫습니다. 이후 다음날 08시 30분까지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19시부터 08시 30분 사이에 실습실 주위에 있거나 실습실을 지나갈 때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반짝이는 빛을 보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십시오. 지나친 호기심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실습실 이용 전 당일 실습할 내용과 사용할 기기, 조작 요령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습 내용과 사용 기기는 전날 18시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번호는 학교 대표번호로 발송되며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송된 문자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3-1. 실습실 이용 전날 안내받은 사용기기 이외 다른 사용기기는 절대로 만지거나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번째, 실습실에서는 항상 교수님과 조교가 함께 동행합니다. 교수님은 책임자로, 조교는 부책임자입니다. 이 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4-1. 조교는 학교 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엄연한 직원이기 때문에 사원증과 같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저희 학교의 목걸이 줄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만약 입장하는 조교 중에 유독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의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그 누구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교수님에게 오늘 수업은 안 하면 안 되냐며 물어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5번째,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나. 소화기 및 화재 경보기의 위치. 다. 전원 차단 스위치의 위치. 라. 정전 발생 시. 마. 정해진 인원 이외에 다른 인원을 목격한 경우. 이외 몇 가지 행동요령이 있습니다만 행동요령은 실습 시작 전 교수님 혹은 조교가 매번 설명해 줍니다. 6번째, 실습실 내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 장난 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혹 지키지 않는 인원이 있어 넣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특히 라면을 먹고 있다면 표지를 잘 봐주십시오. 6인 라면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로 그것에게 다가가 먹지 말라는 둥, 공공 예절을 지켜달라는 둥, 어떠한 말도 걸지 마십시오.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식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식사를 그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7번째, 실습 내용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 혹은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아래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 요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보안경을 착용했을 때 평소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 보안경 착용 시 빨간색 필름을 붙인 듯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경우. 세 번째,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그 즉시 교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8번째, 실습기기가 가동 중이거나 실습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빈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 잠시만 앉아있게 한다던가 의자를 치워 원래 없던 자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1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0분이 넘어간다면 그들은 눈치를 챌 것입니다. 9번째, 실습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기의 전원 차단, 인화성 물질의 격리,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급수 차단, 가스 차단, 잠금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조교가 문을 닫기 전 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테지만 항상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퇴실자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10번째, 실습실은 실습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로 인해 세상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습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실습실 이용이 되길 바랍니다. 어우, 그 아이스방에서 그 여자는 춥지도 않나. 몇 번을 들락거렸는데 계속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냐? 어? 그러고 보니까 찜질복도 안 입고 있었는데 관리자들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월급 들어왔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이 어플이 왜 안 되는 거야?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아, 은행 가기 귀찮아 죽겠는데. 과장님, 저 점심시간에 잠깐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행 홈페이지랑 어플이 접속이 안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조와 은행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 창구 또한 한 칸씩 띄워 운행하던 탓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셨지만 1단계로 격하 이후 모든 창구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은행 들어오시기 전 체온 체크를 해주시고 QR코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인증이 어려우신 경로자분들께서는 왼쪽 안전요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은행 이용 전 안전수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수칙을 숙지해 주시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은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감 30분 전부터는 업무 마감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 마감 후는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시더라도 대기자가 없더라도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은행은 총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현금 인출기와 입출금과 예적금 등 일반 상담 업무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며 창구 개수는 총 7개입니다. 1층은 입구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은 대출 관련 상담과 VIP 고객님 전용 창구와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으며 2층에서 볼 수 있는 업무들은 1층 창구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기억해 주시어 불필요한 기다림은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만약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안전요원에게 여쭤보십시오. 그의 업무는 은행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게 주이지만 간단한 안내 정도는 가능하도록 교육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행에 오시면 먼저 번호표부터 뽑아주십시오. 번호표를 뽑지 않는다면 창구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기표는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보이시며 2층 창구 대기표는 2층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번호에 4466 혹은 444666 등 4와 6이 연속된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대기표를 뽑았을 때 저런 번호의 대기표가 나온다면 입구 좌측에 비치되어 있는 파쇄기의 대기표를 반드시 파쇄시킨 후 다시 대기표를 뽑아주십시오. 네 번째, 대기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커피와 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기 고객님들께서는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잡지나 서적 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잡지나 책이 아닌 무슨 사람 가죽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책이 보인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냥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을 더 자세히 알려 하지 마십시오. 4-1. 정수기 옆 커피와 차, 물을 드실 때 뭔가 비릿한 맛이 나거나 색이 검은색 혹은 검붉은 빛을 띤 물이 나온다면 근처 아무 직원이나 안전요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정수기 필터 문제이므로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5번째, 항상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청소원 분들께서 물걸레질과 마른 대걸레로 청소를 합니다. 실내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걸레와 마른 대걸레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빗자루로 쓸고 있는 청소원을 보신다면 저희 안전요원에게 다가가 먼지가 너무 나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 측에서 고용한 청소부도 아닐 뿐더러 저희 은행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보이고 있습니다. 6번째, 1층 입출금 창구에 대기 인원이 많을 시 다른 업무의 창구에서도 간혹 입출금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업무의 창구더라도 가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대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신분증과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알려주지 마시고 큰 소리로 저리 가라며 무슨 이런 은행이 있냐며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십시오. 큰 소리로 주위의 시선을 끈다면 그는 머지않아 물러설 것입니다. 그는 저희 은행의 직원이 아닐 뿐더러 어떠한 경우에서도 직원이 창구 밖으로 나와 업무를 도와준다는 경우도 없으며 통장의 비밀번호는 무슨 경우에서라도 어떤 업무를 보던 물어보지 않습니다. 7번째, 저희 은행의 모든 직원들의 명찰색은 은색입니다. 어느 직급이건 어느 업무를 보던 모든 직원은 은색입니다. 만약 은색을 제외한 다른 색 명찰을 본다면 창구 직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간혹 다른 곳의 직원이 방문했을 때 이를 착각하고 잘못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복장을 하고 은색의 명찰이 아닌 경우에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저희 은행이 마감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 2층 VIP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항목을 숙지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1층에서는
이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VIP실에서 류미화라는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또 받고 싶다. 그 직원이 일을 잘한다. 라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게 상담받은 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얼굴이 하얗다 못해 핏기가 없어 보였다. 눈이 피곤한 건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충혈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갛다. 손과 얼굴이 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검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복장이 조금 지저분하고 낡아 보였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현 지점을 포함 어느 지점에도 본사에도 류미화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9번째, 1층은 입구를 포함해 ATM기도 있어 공간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분이 입구 근처에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들어와 1번 창구 옆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람이 많고 말하는 소음이 있는 은행 안에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떨어진 거리에서 들릴 수도 없으며 그가 들어갔다고 하는 1번 창구 옆은 길이 없는 벽입니다. 10번째, 저희 은행은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개선하고자 고객 상담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의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1번 창구 옆문으로 들어오시면 상담 직원들이 안내해 줄 겁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은행 서류 특성상 작은 글씨들이 많습니다. 작은 글씨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돋보기 안경이 있습니다. 각 층 중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썼을 때 주변이 파란 빛으로 보이거나 온몸이 파란색인 여자가 보인다면 돋보기를 벗어 깨트려 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써서 깨트리던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닥에 있는 힘껏 안경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꼭 안경의 렌즈가 깨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은행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한 은행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은행 안전수칙은 11번까지이며 10번 항목은 현재 수정 중에 있어 잠시 비워두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팀장 세모미입니다. 먼저 저희 모미금광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안내드릴 게 있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본 동굴은 예전에 사용되던 금광입니다. 현재는 폐광되어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프린트 보시면서 잠시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네, 금방 끝납니다. 벌써부터 핸드폰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먼저 정해진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희 동굴은 따로 가이드나 안내 직원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길을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동굴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구조 요청도 힘들 뿐더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굴 중간중간 광부의 모습을 한 마네킹들이 전시되어 있고 사운드 효과로 곡괭이질을 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동굴 어디에도 실제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도 없고 광부 분장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광부를 봤다거나 어둠 속에서 곡괭이질을 하는 실루엣을 본다면 가이드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굴 내부에서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동굴 상단부에는 종유석이 불규칙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동굴 내부에는 외부 음식의 반입은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의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긴 합니다만 동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그들은 음식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맡습니다. 다섯 번째, 동굴의 길이는 총 5km의 꽤 긴 길이입니다. 중간중간 휴식 공간이 있으니 탐험 도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 5-1. 목이 마른 경우 휴식 공간에 있는 자판기에서 물, 이온 음료 등을 구매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자판기에서 구매한 음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으며 휴식 공간에서 다 마신 후 자판기 옆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5-2. 자판기에 물, 이온 음료 말고 처음 보는 음료, 특히 보라색 캔 음료가 있을 경우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구매를 하셨다면 캔을 따지 말고 그대로 휴식 공간 뒤편에 법사면으로 굴려 버려주십시오. 그 후 캔이 굴러가는 소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동굴 내에서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지된 구역에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 촬영을 하지 마십시오.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이 사진에 찍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일곱 번째, 동굴 내부에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호수 혹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물 웅덩이는 없습니다. 7-1. 호수 혹은 큰 물 웅덩이를 보셨다면 근처 휴식 공간으로 가서 아무 음료나 구매 후 한 번에 다 마셔주십시오. 입을 떼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음료 구매 시 주의사항은 5-2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8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 수칙서를 작성하며 최초 작성자가 실수로 8번 항목을 건너뛰고 9번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프린트에 8번 항목이 있으시다면 나가실 때 교체 요청을 해주시고 8번 항목에 어떤 수칙이 적혀있던 따르지 마십시오. 10번째, 동굴 탐험이 끝난 후 나오실 때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굴 탐험 직원들은 모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동굴 탐험 시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회사에서 계약서 메일로 보냈다고 확인하라고 했었지. 아, 씨, 내 정신 좀 봐. 깜빡하고 있었네. 새해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정신도 없냐. 아, 응? 윈도우 새 버전 테스트 왔네, 메일?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윈도우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윈도우즈를 이용해주시는 사용자분들께 랜덤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발송드렸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설치하면 앞으로 3주간 테스트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희망시 반드시 백업 후 사용하십시오. 백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 나와 있는 이용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테스트 버전인 만큼 현재 결함도 있는 상태이므로 꼭 정독 후 테스트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13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했으며 정식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이미 사용자에게 배포 중입니다.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인 만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스토어 등이 있으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윈도우즈 13은 부팅은 이전 버전들과 다르게 부팅 화면이 없습니다. 바탕 화면이 켜진 후 약 2초에서 3초간 부팅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정해 놓은 바탕 화면이 아닌 불타고 있는 문 혹은 사람의 눈이 확대된 것 같은 바탕 화면이 되어 있다면 부팅이 완료되기 전 모니터 화면을 끈 후 종료해 주십시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에서 3초간의 여유 시간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윈도우즈 13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기본 응용 프로그램 이외에도 외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오른쪽 하단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건의사항에 필요한 앱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건의해 주십시오. 반드시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3-1. 그 중에서 GHOST에서 만든 HI라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다운받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호기심에서도 다운받지 마십시오. 고스트는 유령, 귀신이라는 뜻을 가졌듯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번째,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 13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일 탐색기라는 컴퓨터 내의 파일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음 시간에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오전 00시 12분, 01시 30분, 04시 40분. 위 시간에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면 이 길 오전 09시 30분까지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오전 09시 30분 이후 즉시 컴퓨터를 끄십시오. 이때 PC의 조작이 어려울 경우 예약 종료 기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4-1. 컴퓨터 예약 종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 실행창을 띄운 후 셧다운 -S -T 3600 이라고 입력하면 1시간 뒤 자동 종료됩니다. 마지막 뒷 숫자는 초 단위로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약을 실행시킬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오전 09시 30분에 정확히 종료될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윈도우즈 IE라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제공됩니다. 기본 설정에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원활하고 다양한 기능 그리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새로운 브라우저를 사용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브라우저의 아이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빨간색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 삭제해 주시고 바로 휴지통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음성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 키보드 모드에서 마이크를 클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즈 로고 키와 H 버튼을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음성 입력 기능의 사용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입력된다면 종료 후 재시작해 주십시오. 단, 그 내용이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갈구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끝날 때까지 둔 후 포맷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이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7번째,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던 고사양 컴퓨터임에도 버벅거림이 있거나 심한 렉이 걸린다면 10초간 눈을 감고 손은 귀를 막아주십시오. 입은 최대한 꾹 다물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0초 정도가 지난다면 작업 표시줄에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십시오. 이후 지속적인 렉이 걸린다면 당사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8번째, 가끔 자신의 구글 계정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며 메일이 올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기로 로그인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지역이 아닐 경우 메일을 즉시 삭제해 주시고 구글 계정을 탈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의 위치를 알 수 있듯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간헐적으로 PC가 자동으로 재부팅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베타 버전이므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종료된다면 다시 켜주시면 되고 재부팅이 된다면 다시 컴퓨터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단, 이때 어떠한 조작도 하시면 안 됩니다. 10번째, 저희 당사의 모든 문의의 답변은 오후 7시 이후로 답변되지 않습니다. 메일 문의, 전화 문의 등 어떠한 문의 방법이든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의를 하셨던지 오전 7시 이후로 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7시 이후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스트 버전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버전을 설치하기 전 현재 PC를 백업 후 이용하시길 바라오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스트 중 불편하거나 개선사항은 해당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편안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하면 다 좋은데 너무 힘들다 진짜로. 그나저나 민사학교는 전학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우편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우편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여기 있네. 모미 초등학교 전학 및 입학생 안내서. 안녕하십니까. 모미 초등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깊은 학교이며 교직원들 또한 엄청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교육과 발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증축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내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먼저 안내드립니다. 아래 수칙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 꼭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분들의 안전을 위함이니 차근차근 수칙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기 학교명은 구독국민학교였으며 이후 1991년 좋아요 초등학교로 변경, 2010년에 모미 초등학교로 변경 후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 발송되는 우편물 혹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안내문에 구독국민학교 혹은 좋아요 초등학교와 같이 예전 학교명이 적혀 있다면 안내문을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파쇄하거나 버려주십시오. 간혹 이면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현재 발송이나 배부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시간이 다른 차원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매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지만 한 학급당 25명에서 많게는 33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첫 등교를 한 후 꼭 몇 반인지 총 몇 명인지 물어봐 주세요. 총 인원이 25명이라고 하면 26번째 학생이 없다는 걸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과 함께할 친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옆에 두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교내에서도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 등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학생 혹은 교사가 7학년 11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존재를 마주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붙잡고 눈을 꽉 감은 상태로 있으라 하십시오. 손에 잡은 옷의 감촉이 사라진다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7학년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 학교는 10반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함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도구들은 사용 후 제자리에 다시 놔야 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해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들은 사람들과 섞여 놀거나 사람들과 친하게 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가 쨍한 낮에는 대개 청소도구들로 변한 상태로 있으며 자신들을 장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분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수업이 있으며 반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 수업 도중 한 아이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면 아이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 영양사 혹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흰색으로 된 앞치마와 위생모자, 장갑을 사용합니다. 만약 빨간색, 노란색의 복장을 한 직원을 본다면 음식을 받은 뒤 먹는 신용만 하고 버려주십시오. 일곱 번째, 5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 중에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인다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7-1. 만약 아이들이 학교 후
집에 와서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을 봤다고 말을 한다면 저희 학교 오른쪽 입구 바로 앞에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려가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5분 정도 기도를 한 후 나와주시면 됩니다. 8번째, 요즘 아이들은 플로피 디스켓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용 중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매도 어려울 뿐더러 컴퓨터 본체 삽입구 또한 잡기 힘듭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할 때 툭 하는 소리와 플로피 디스켓이 튀어나온다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놔두라 하십시오. 9번째, 학교 운동장에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 시간 최소 1개의 학급은 항상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시간표를 짜두었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10번째, 학교 중앙 입구에는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역대 교장 선생님들 중에 영유광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11번째, 칼이나 가위, 조각칼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반입 금지입니다. 학교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년을 주기로 칼이나 가위 등과 관련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교육 목적으로라도 칼이나 가위 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음날 수업을 위해 칼이나 가위를 가져가야고 한다면 다음날은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혹은 행정실로 연락해 위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모미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생들이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별도의 슬리퍼나 실내화를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실내화를 나눠주고 있으니 그냥 등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후 7시에 0.4MHz에서 진행하는 세모미의 공포 FM 시작합니다. 사연 제보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100원, 유료 장문은 300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들이 제보가 들어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귀신 혹은 영적인 어떤 것에 의한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간에 이런 현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다면 대부분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세모미님. 세모미의 공포 FM을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듣고만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제보해봅니다. 뭐죠? 시작부터 뭔가 좀 무서운데요?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기이한 현상들의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하던 행동들이 그것들을 불러들이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주의사항들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필히 지켜주시고
진행하시는 세모미님도 주의해주세요. 이거 뭔가 되게 오싹한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잠들기 전 불이 다 꺼진 방에 누워 잠이 들곤 합니다. 물론 간혹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 불을 켜고 자는 건 아니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그 시선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혹은 그 시선을 눈치챘다는 어떠한 행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나온 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로 나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1 펫땡땡북 이용시.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추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의 얼굴이나 보통의 사람의 사진 프로필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 절규하는 사진, 어딘가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손, 검붉은 색이 일렁이는 사진이 프로필로 되어 있다면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절대로 프로필을 확인하지 마시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절대로 확인하지도 에이 설마 이게 진짜겠어? 라는 생각으로 수락하지도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2 이 땡땡땡 램 이용시. 이 SNS는 DM이라는 개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차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밤 11시 38분, 12시 22분, 새벽 1시 57분에 오는 모든 DM은 확인하지 마시고 삭제해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어도 매력적인 이성이어도 절대로 확인하지 마세요. 메시지의 내용도 굉장히 혹한 내용으로 올 것입니다. 저 위의 시간에 오는 모든 DM은 절대로 확인하지 말아주세요. 2-3 만약 위 두 개의 수칙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아래의 행동을 따라주세요. 유튜브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세모미를 검색해주세요. 검은색 비닐을 쓴 캐릭터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가장 최근 5개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후 세모미 채널 떡상기원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미 구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행동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수칙을 어기지 않더라도 이 행동을 하신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책상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불 수 없는 상황일 때 다리 쪽으로 공기의 이동이 느껴진다면 책상 밑을 확인하지 마세요. 공기의 이동은 바람뿐이 아닙니다. 무언가 빠르게 움직일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 욕설,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취객 혹은 누군가 다투는 소리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소리들이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멈춘다면 집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시고 현관문에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신 후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의 잠금 장치를 걸어주세요. 그 후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단지 내에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있는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동과 라인의 입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숙지하고 지낸다고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붙박이장, 옷장, 서랍장의 문은 꼭 닫아주세요.
예로부터 옷장 같은 곳의 문을 통해 저승사자 혹은 귀신들이 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7번째, 길을 가다 버려질 만큼 낡았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 물건들은 절대로 주워오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다들 아실 수 있지만 혹시 몰라서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은 귀신을 물건에 담아 버리게 되면 그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옮겨간다 합니다. 8번째, 집 근처 호수가 있다면 너무 늦은 시간 호숫가를 쳐다보지 마세요. 호숫가에 방문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멀리서 호숫가를 쳐다보지만 마세요. 최근 새로 지어지거나 신도시의 경우 집 근처 호수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켜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첫 사연부터 정말 오싹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입니다.